기억납니까? 어제 했잖아, 어제. 어떻게 하드노? 음, 그러니까 여기서 g 프라임 x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야. 그러면 g 프라임 x가 기함수면 gx는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 그럴 때 gx라는 애가 sin fx로 돼 있어. 근데 얘가 기함수니까 fx가 반드시 뭐가 돼줘야 얘가 우함수, 이 전체가 우함수가 된다. 우함수. 근데 fx는 이차함수를 했으니까 여기서 a가 0이다. 요걸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b만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b는 나를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정의식 계속 합시다. 94번. 자, 오늘 하는 것도 여기 남은 것도 많이 어렵고 또 뒤에 그 파일도 되게 어려워. 그래서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요거 자 봅시다. 양수 a와 실수 b에 대해서 함수 fx가 a의 3x승 플러스 b의 x승이다. 그럴 때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그럴 때 f0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x1은 ln 3분의 2보다 작고 x2는 ln 3분의 2보다 크대.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f2 프라임 x1 곱하기 f2 프라임 x2는 0보다 작다. 무슨 뜻이야? 가말의 뜻은 그러니까 f2 프라임 ln 3분의 2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 전에 그 로그 함수 할 때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렴풋하게 기억을 할 건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요 fx 자체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기계도 함수까지도 존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럴 때 그놈에 대해서 ln 3분의 2보다 작은 값하고 2보다 큰 값에 대해서 이계도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도 얘가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ln 3분의 2에서 이계도 함수 값은 0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자, 그래서 가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걸 가지고 이제 먼저 하나 우리가 AB의 관계식을 구해야 나에서 다시 계산을 해서 M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F0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계도 함수를 구합시다. 자, F'X는 3A의 2의 X승 3X승 플러스 B의 X승이죠. 자,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이계도 함수는 9A의 2의 3X승 플러스 B의 2의 X승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f2 프라임 ln 3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자,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얘가 지금 0이랬다. 그럼 여기서 AB 관계식이 나와. 그렇죠. B가 마이너스 4해야 되죠. 자, 요 관계 거둬집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AB 관계식을 구하면 계산하시면 요게 되죠. 맞아요. 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를 가지고 도로 fx를 써보면 fx가 a2의 3x승 마이너스 4a의 2의 x승이야. 그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a를 묶어낸 식을 계산해 써보자. a를 묶어내면 얘가 2의 3x승 마이너스 4, 2의 x승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에 b자리에
마이너스 4a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a를 묶어내서 정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f'x도 써보자. f'x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 b 자리에 대입을 하면 a를 묶어냈을 때 안에가 3e의 3x승 마이너스 4e의 x승이 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계도함수는 이제 나 해석할 때는 필요가 없어. 자, 그럴 때 이제 나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간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까지라는 이야기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야. 요 범위에서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f2m은 마이너스 9분의 80이다 라고 돼 있어. 자, fx 역함수가 존재한다. 무슨 말이죠? 어제 했잖아.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돼야 되죠. fx가 증가함수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감소함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양수 a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이고 지수함수 모양이 요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감소함수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증가함수가 되는데 증가함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 범위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가 돼. 그걸 만족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최소의 위치를 찾으란 이야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위치는 어떻게 찾지? 요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는 뭘 묶어낼 수 있냐면 2x승을 묶어낼 수 있다. 묶어내시면 3,2의 2x승 마이너스 4가 돼.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여기에서 얘가 0 되는 위치를 찾아보시면 얘가 0 되는 위치는 2에서 2x승이 3분의 4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2x는 ln 3분의 4가 돼야 됩니다. 그럼 x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2분의 1에 ln 3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요 2분의 1을 안으로 맞죠? 2분의 1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얘는 ln 3분의 4의 2분의 1승이야. 2분의 1승은 뭐가 됩니까? 루트가 되지. 따라서 얘는 루트 3분의 2가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가 0 되고 그 다음부터는 부호가 뭐가 되노? 야, x가 ln 3, 루트 3분의 2가 될 때 요 식은 0이 되잖아. 그 다음 얘는 0일 수가 없어. 그 다음 얘도 0이 아니야. 따라서 얘가 0 되는 위치가 ln 루트 3분의 2라고. 그럼 그거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고. 이 x값보다 크게. 항상 양수가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를 집으면 얘는 1보다 조금 크죠. 1보다 큰 게 0보다 크네. 아주 큰 값을 뭐 대충 집어넣으면 이게 더 크잖아. 4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양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최소의 위치 m이라는 게 얼마란 뜻이야?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실수 k의 최소값인데 그 실수 k가 k의 범위다. x의 범위로서 k가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럴 때 거기에 요 값이죠. 요 값. ln 루트 3분의 2가 m이 되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m이 얘래. 우리가 구하는 것은 f2m이야. f2m은 쟤를 2배 한 거니까 f, 자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2m이라는 것은 ln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얘는 ln 3분의 4가 됩니다. ln 3분의 4. 대입해서 얘가 마이너스 9분의 80이 된대. 그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면 답은 이제 다 구한 거죠. 자, a 값 찾아보세요.
A 얼마요? 얼마요? 뭐 이들이노? 3 맞다. 야,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E의 3x승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7분의 64 아이가. 그 다음에 뒤에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분의 4잖아. 그럼 3분의 16이야. 통분하면 27분의 64 빼기 144잖아. 그럼 빼버리면 27분의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0 된다 아이가. 그러면 그거 곱하기 A인 게 마이너스 9분의 80이랬으니까 A가 3이지. A가 3 되면 이제 F0는 얼마야? 몇 A예요? 여기다 이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9가 되어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희씨. 104번. 자, 104.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1이 아니래. 그 다음에 fx 더하기 f-x가 0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fx가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그죠? 기함수다. 그 다음에 f'x가 1 플러스 fx, 1 플러스 f-x래. 자, 이 관계를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기억, 니은, 디귿은 읽어봐야 별 의미가 없어. 일단 여러분들이 가나다를 해석을 해야 뭐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일단 가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1이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fx는 기함수래. 원점 대칭이랍니다. 그럼 이제 fx를 그릴 건데 원점 대칭으로 그린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노? 원점 대칭인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어디를 지나? 원점 지나야 되죠. 0,0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0을 집어넣고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2f0이지. 이게 0이야. 따라서 항상 0,0을 지나게 돼 있어. 기함수는. 그럼 원점을 지나는데 1이 절대 될 수가 없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원점을 지나는데 여기를 지나는 스무스한 곡선을 그리는데 절대 1은 될 수가 없대. 그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1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이거 위로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그죠? 1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1을 넘어서지 않는 상태로 그려져야 되는데 또 기함수를 했습니다. 기함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도 뭐 돼야 되노? 넘어설 수가 없지. 내 말 이해돼? 1을 못 넘어서는데 기함수야. 원점 대칭이야. 그럼 밑으로도 못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 원점 대칭으로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려질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는 어떤 모양이냐, 대충 이런 모양이거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f 프라임 x가 1 플러스 fx 1 플러스 f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어. 나에서 f 마이너스 x가 뭐랬지? 마이너스 fx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얘의 식은 뭐로 고쳤을 수 있냐면 1 플러스 fx 곱하기 1 마이너스 fx로 고쳤을 수 있다. 근데 요 식은 뭐예요? 합차죠. 얘를 전개하면 얘는 1 마이너스 fx의 제곱이 됩니다. 요게 f 프라임 x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금방 우리가 뭐라고 했었겠냐면 fx는 1이 될 수가 없대. 그럼 fx는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갇혀있는 함수야. fx 치역의 범위가 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fx를 제곱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게 되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 걔를 1에서 뺀 거야. 그럼 얘는 범위가 뭐가 됩니까? 뭐와 뭐 사이 있게 되노? 제일 큰 값인 1을 빼버리면 0이 되지. 근데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인 0을 빼버리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요거 이해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얘의 의미는 뭐냐? f'x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런데 얘는 1로 가거나 원점 대칭이 되면서 1로 가거나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얘가 계속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1인데 그 기울기가 제일 큰 위치가 어디예요? 요 문제의 모양을 뜻으로부터 제일 기울기가 커질 수 있는, 접선 기울기가 커질 수 있는 위치는 봐봐봐. 얘가 1로 갈 때 계속 한없이 접근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갈 때도 한없이 접근해야 되잖아. 그지? 따라서 제일 커질 수 있는 위치는 일단 원점에서 제일 커질 수 있지. 내 말 이해되니? 그럼 거기에서 제일 큰 건데 그 최대값이 미분계수의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원점에서 기울기가 1 되는 상태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뭐 일단 그 부분은 기울기가 1 된다는 거는 생각 안 해도 된다. 밑에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요까지 알아들었으면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해 봅시다. 자, 기억은 맞아 안 맞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 니은 fx는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아니잖아. f'x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댔어. 따라서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 변곡점이 3개다. 그럼 변곡점을 구하려면 변곡점을 어떻게 구하지? 이게도 함수 구이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의 fx 곱하기 f'x 되죠. 됐니? 그럼 이게 0 되는 값은 fx가 0 되든지 f'x가 0 되는 거야. fx가 0 되는 게 몇 개 있어? 원점 지나 그러면서 계속 증가해야 돼. 따라서 fx가 0 되는 건 원점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 f'x가 0 되는 건 요 식에 의해서 있냐 없냐? 없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3개의 변곡점을 가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다. 오케이? 자, 그냥 차분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됐으면 그 다음에 111번. 자, 111번. 좌표 평면 위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있다.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있어.
이 원에 대해서 직선 y는 4는 이 원 바깥의 직선이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럴 때 t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3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4 위의 점 p t, 4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9에 끈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ft라고 하자. 그럴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걸 고르셔야 했는데 마찬가지로 자 문제에서 ft 구하면 된다. ft를 지금부터 구해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자 백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이렇게 있어. 다시 그리자. 대충 그려도 되는데. 대충 그리자. 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3인데 이제 여기 4를 이렇게 지나. 그럴 때 요 위에 어떤 점을 선택하라는 거야. 단 마이너스 3도 아니고 3도 아닌 점 P를 선택합니다. 여기를 t, 4라고 하자. 그럼 t, 4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그 점에서 요 원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양쪽으로 그려. 그렸을 때 요 빨간 접선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을 뭐라고 하자? 걔를 ft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t의 값에 따라서 변하죠. 그죠? 그럴 때 그 ft, t의 값에 따라서 변하는 기울기의 값을 곱을 구하래.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이 기울기의 곱을 구할 수 있을까? 나 진짜 못 그리겠네 이거. 됐다 치자. 어찌고 해. 대답이 없군. 자, 선택은 둘 중에 하나야. 여기에서 그냥 요 접점을 잡아서, 그지? 접점을 잡아서 그 접점을 에서의 접선이 PT, 4를 지난다. 그걸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거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요렇게 연결을 해. 연결하면 요각을 세타라고 하자. 요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 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직각이죠. 요 그림이 사실은 살짝 잘못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것도 알파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입니다. 직각이면 얘의 기울기를 세타와 알파로 표현할 수 있나? 대답이 없군. 자, 그냥 내가 다 보여줄게. 자,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 일단 접점을 정합니다. 접점을 요건 원래 요 생각을 내가 하기까지 뭐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접점을 이렇게 정해. 접점을 x1, y1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요게 문제가 있어. 자, 일단 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접선이 아니고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9죠. 자, 이 관계식이 하나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x1, y1에서의 접선의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미분해가지고 접선 방정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위의 점 x1, y1에서 원점을 지는 중심으로 하는 원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수원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죠. 그래서 지금은 얘가 9입니다. 그죠? 요건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또 계산을 좀 더 해야 돼.
뭐 계산만 좀 더 하면 되니까 문제는 별거 없어요. 그럴 때 요 직선의 방정식에 t, 4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합니다. 그죠?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집어넣으면 얘가 x1t 플러스 4y1이 9가 돼.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1번과 2번을 연립하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죠?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y1은 뭐가 되느냐면 4분의 9 마이너스 x1t야. 얘를 1번에다가 대입을 하자. 대입을 하시면 x1 제곱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x1t의 전체의 제곱이 9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전체에다가 4를 곱하고 다시 정리하면 4x1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x1t의 제곱이 36이다. 전체를 싹 정리하면 이게 x1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되지. 그죠? 뭐 x1 더하기 뭐 x1의 제곱 더하기 뭐 x1 더하기 뭐가 0이다. 이렇게 정리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 x1이라는 게 여기하고 여기죠. 그럼 뭘 구할 수 있니? 인수분해가 되면 제일 좋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구짜노 이걸 또 전개를 할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뭐 전개를 해서 해도 관계는 없긴 하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돼. 거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순간 x1, y1 자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기 곱을 구하라 치면 기울기는 뭐냐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요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y1분의 x1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을 x2, y2라고 하면 어차피 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y2분의 x2를 구해서 이게 ft야. 오케이? 그럴 때 얘 방정식의 두분이 x1, x2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이걸 구할 수는 있어. 근데 y2하고 y1의 또 곱도 구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이게 계산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요런 선택은 뭐 하면 되긴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방식을 이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기울기 곱이니까 기울기는 탄젠트 이루는 각이잖아. 그지? 그래서 각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본 거예요. 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때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일단 이렇게 P점하고 원점을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각을 알파라고 하자. 그럴 때 접점에 대해서 중심하고 요 접점하고 연결하면 여기가 직각이죠. 그죠? 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요 각이 뭐야? 그렇지. 세타 플러스 알파죠. 그죠? 요 두 개 합한 거잖아. 그럼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지. 그럼 얘는 계산이 돼, 안 돼? 되잖아. 맞아요. 또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자. 연결했을 때, 자, 이게 쭉이 지나가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면 요때 요 각은 뭐야? 이 각이 알파다. 똑같은 각이니까. 뭐가 됩니까? 네. 야, 이 각이 뭐냐니까? 얘하고 얘하고 합하면 얘 되잖아. 얘하고 얘하고 합하면. 맞아? 우리가 구하는 각하고 알파하고 합하면 세타 되잖아, 세타. 요 삼각형에서. 그래, 세타 빼기 알파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세타 마이너스 알파다. 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얘의 기울기는 뭐란 이야기야?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알파만 구하면 되는데 탄젠트 세타는 뭐야?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t, 4야.
그럼 탄젠트 세타는 t분의 4.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입니다. 탄젠트 알파. 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t제곱 플러스 16이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t제곱 플러스 16에서 뭐를 빼야 돼? 9를 뺀 것에 루트를 덮으셔야 되지. 그래서 얘는 t제곱 플러스 7이 됩니다. 따라서 탄젠트 알파는 얼마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아니지. 각이 알파, 얘가 알파인데 반대쪽으로 말이야. 루트 t제곱 플러스 7분의 오케이 요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기울기 곱을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ft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알파 곱하기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알파지. 자 요거를 덧셈 정리를 쓰시면 얘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알파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알파분의 분자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5 곱하기 자 얘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알파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알파분의 분자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될 거예요. 분모도 합차고 분자도 합차제.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해서 정리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곱하기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분자는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돼. 자, 그대로 이걸 싹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내가 할게요. 자, 얘는 요거를 두 개를 그대로 대입하면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16 곱하기 t제곱 플러스 7분의 9죠. 제곱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분자는 t제곱분의 16 빼기 t제곱 플러스 7분의 9가 되죠. 분자모에다가 t제곱 플러스 7을 곱하시면 얘가 t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16 곱하기 9 144제 그거분의 분자는 16t제곱 플러스 7 곱하기 16 얼마요? 110이죠. 그거 빼기 그 다음에 9t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얘를 분모를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t4승 렉 걸린다. 잠깐만. t4승이다. t4승 플러스 7t제곱 마이너스 144가 돼. 그거분의 분자는 빼버리면 7t제곱 플러스 112가 됩니다. 분모 인수분해 되나? (144) 9 곱하기 16 인수분해 돼? 오케이 16,9 됐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인수분해 되기를 t제곱 플러스 16 t제곱 마이너스 9 분의 분자도 똑같이 7을 묶어내면 t제곱 플러스 얼마 됩니까? 16 되죠. 16 아까 112가 16 곱하기 7이었어.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개 약분되지. 결과적으로 ft는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접점을 잡고 계산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계산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여기서 요 빨간 선으로 내가 끄어난 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야 돼. 자,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면 된다. 자, 요거 다시 써줄게요. 밑에 거를. 자, 우리가 ft를 구했더니 ft는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얼마였다? 7이었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7. 요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하면 돼. 자, 기억은 맞니?
기억 지분은 맞아? 왜 안 맞아? 맞구만. 맞나? 음. 네 기억은 맞고. 그 다음 니은은 이계도 함수 구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 구해서 저게 니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해 보세요. 맞냐? 오케이. 맞고. 디귿은 맞나? 니는 뭐 이계도 함수면 여러분들 열심히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뭐 그거는 설명 안 할게요. 자, 디귿 판단해봐. 맞냐? 틀렸어? 자, 왜 틀렸습니까? fx의 9배를 그리면 되지. 그죠? 그럼 얘는 fx의 9배는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63이야. 얘의 최소값은 얼마야? 최대값이 얼마야? 얘를 그림을 그리시면 f'x를 구해보자.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63 곱하기 얼마 돼요? 분모 미분한 거니까 2x 되죠? 그럼 이게 0 되는 값은 x가 0일 때 됩니다. 0일 때 되니까 f0을 구하시면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여기다 9로 곱하는 거를 생각을 했네. 이거 뭐 그냥 합시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fx는 마이너스 9분의 7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9fx는 마이너스 7에서 뭐가 됩니까?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마이너스 9분의 7이. 여기서 최대야 최소야. 자, 여기서 0전을 보면 부호가 양수니 음수니? f 프라임 x 이거 양수죠. 0전에. 그 다음에 0 후에는 음수지. 그럼 0에서 즉 여기가 극대 위치란 이야기다. 맞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9fx는 제일 큰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아. 0, 마이너스 7을 지나는 이런 곡선이라고. 그런데 얘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저 3의 x 플러스 2성 마이너스 7이라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7이 되는 이런 곡선이잖아. 그럼 두 개가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래서 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그려봐야 한다. 요놈의 최대값을 구해봐야 돼. 이거 미분해가지고 fx가 이렇게 우리가 구했을 때 얘를 미분해가지고 최대값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됐으면 그 다음에 없어? 없으면 그 다음에 하진씨 63번 63번 자, 읽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열린 구간 3n-3,3n에서 함수 fx가 2x-3n의 sin 2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6nx 플러스 4n제곱 마이너스 1의 코사인 2x가 요런 아주 긴 fx가 억수 복잡죠. 요 함수가 x 이꼴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모든 알파의 값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그럴 때 코사인 am이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을 L이라고 할 때 K는 1부터 L 플러스 2까지 AK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요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억수로 복잡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그거 다음 파일이 있거든. 그거는 진짜 죽음인데 요거는 그래도 할만해. 자, 알파에서 뭐가 된다고? 극대 또는 극소가 된대지. 그지? 그렇게 되는 알파의 값을 구하래. 이 fx가 fx의 극값의 위치를 구하랍니다. 그래서 그 극값의 위치의 합을 모든 알파의 값의 합을 an이라고 둔대. 그럼 극값의 위치를 구하는데 단 모든 실수 범위가 아니고 요 범위에서 구하는 거예요. 요 범위. 자연수 n에 대해서 3n-3부터 3n까지 범위에서 극값이 되는 위치를 다 합한 거를 구한 게 an이에요. 그럼 그것만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그럴 아침에 일단 f'x를 구해야겠죠. f'x는 계산해봐. 결과만 내한테 이야기해줘. 자, 4 괄호하고 2n 음, 이 끝이지. 맞나? 그럼 얘가 0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0 되는 거는 어디서 생기냐면 x가 n 되든지 2n 되든지 아니면 sin 2x가 0 되든지야. 그러면 첫 번째 n이 1 때를 보자. n이 1이 되면 주어진 범위는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0에서 3까지. 그럴 때 얘는 얼마야? 1하고 2지. 1하고 2니까 x값은 해당되는 x값은 0, 1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0, 1이 아니고 1, 2. 내가 말 잘못했다. n이 1일 때는 여기가 1, 2죠. 1, 2가 되니까 1하고 2는 들어간다. 그러면 1, 2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1하고 2를 더해야 돼. 거기다가 sin 2x가 0 되는 위치가 0과 3 사이에 있나? 뭐 있습니까? 2분의 파이 있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말고는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 위치가 2파이잖아. 0 되는 게. 2x가 얼마가 되냐면 0 또는 파이 또는 2파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2파이 값이 2x가 2파이 되면 파이가 x가 파이가 될 때고 x가 파이인 것은 3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건 요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요걸 합한 게 A1이라는 이야기야.
따라서 얘는 3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n이 2 될 때를 보자. 요거는 하나하나 구해봐야 된다 이게. 그럼 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3부터 6까지. 그럴 때 A2는 왜 4야? 얘가 2되고 얘가 4다 하나. 그죠? 그럼 둘 다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4만 들어가지. 따라서 4 더하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x가 되니까 x가 0 또는 2분의 파이 또는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의 배수가 되는 값들에선 다 됩니다. 양수 쪽만 찾으면 돼. 자, 그럼 여기에서 0과 3과 6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2분의 3? 2분의 파이는 안 들어가고 맞지? 요거는 안 들어가고 요 파이는 들어가지. 그럼 2분의 3 파이는 들어가? 확실해? 2분의 3 파이가 3과 6 사이 값이 맞습니까? 맞아.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2분의 3 파이가 6보다 3보다는 분명히 커. 그럼 6보다 작냐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두 배씩의 양변을 두 배씩 하면 3 파이가 12보다 작냐야. 근데 파이가 3.14잖아. 3.14니까 얘는 성립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둘 다 들어갑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럼 A2는 4 플러스 2분의 5파이야. 그죠? 그 다음에 n이 3일 때, 자, 3일 때는 6부터 9까지죠. 그럼 A3는, 자, 요거 중에서는 36이다, 36. 36이 되면 6이 안 되지. 동호가 없는데. 여기 동호 빠진 거잖아. 개구간이잖아, 개구간. 6이 안 됩니다.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요? 2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있어. 2파이하고 2분의 5파이는 돼? 됩니까? 2분의 5파이가 얼만데 약했어? 파이가 3.14지. 그럼 2분의 파이는 약해서 얼마냐면 2분의 3.14야. 그럼 1.57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1.57에 5배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이 말이야. 7.5에다가 7.85네? 7.85 맞니?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죠. 따라서 2분의 5파이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2분의 9파이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2분의 9파이가 되면 이제 여기서 계속 이걸 한정없이 할 수는 없어. 다시 문제를 봐봐봐. 이 중에서 뭐가 되는 L 값을 M 값을 최소 M의 최소값을 L이라고 했다. 코사인 M이 0 되는 거래. 언제 0 되니? A1일 때 0 되니? A2 4 플러스 2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면 0 되나? 코사인 4 플러스 2분의 5파이는 0일 수가 없어.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얘는 돼, 안 돼? 되잖아. 그지? 2분의 9파일 때는 코사인 값이 0이야. 2분의 파이의 홀수배에 코사인을 붙이면 그건 0이다. 그럼 그때 거기에 대해서 L이 결과적으로 M 값인데 얼마란 이야기야? 3이란 이야기죠? 맞아요. 그럼 이게 3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1부터 어디까지 더하란 이야기야? 5까지 더하란 이야기야. 뭐를? A1부터 A5까지를 더하란 이야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3개는 구해놨으니까 이제 4일 때, 5일 때를 구해서 다 합하면 답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자, A4, A5 구해서 몽땅 합한다. 자, 해봅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1번 됐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자, 갑니다. 함수 ex가 2의 마이너스 x승의 ln x 마이너스 2다. 얘가 x 이퀄 a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럴 때 다음 중에서 a가 속하는 구간을 구하시오 했어. 극값을 가진 위치를 구하래. 그럼 얘를 미분해야겠죠. 미분하는데 이거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는 게 좋다. 특히 킬러 문제 이 유형이 많이 이 미분 모양이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전에 설명했지만 요거는 암기를 해두세요. 2의 x승의 fx를 미분하시면 얘는 뭐로 미분되냐면 2x승의 fx 더하기 f 프라임 x가 돼. 그래서 꽃미분을 쓰지 말고 꽃미분 써도 충분합니다, 시간은. 근데 아주 복잡한 모양일 때는 그걸 또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또 똑같이 해가지고 2의 마이너스 x승에 fx를 미분하는 것은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에 뭘 먼저 써야 되냐면 f 프라임 x를 먼저 써야 됩니다. f 프라임 x에서 fx를 뺀 거야. 이런 것까지 굳이 외울 필요 있습니까? 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외우면 좋다. 그래서 나는 그냥 외운다. 외워서 적용합니다. 그럼 그대로 적용하면 f 프라임 x는 2의 마이너스 x니까 2의 마이너스 x승에 미분한 걸 먼저 써야 되지. 그럼 미분한 뭐가 된다? x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를 빼야 돼. 그럼 빼면 ln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얘가 그 값을 가진 위치야. 그러면 얘는 0일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 되는 위치야. 그지? 그러면 x분의 1 마이너스 ln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위치를 찾는 거야. 어떻게 찾지? 이럴 때 필요한 정리는, 이럴 때 필요한 공식이 뭐다? 어떤 해가 존재하는 구간을 찾을 때 필요한 공식. 해가 존재하는 구간을 찾을 때 필요한이 아니고 해가 존재하는 구간을 찾는 공식이 뭐다? 중간값 정리입니다. 무슨 정리? 중간값 정리. 중간값 정리란 건 뭐냐면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가 만약에 fa고 fb가 만약에 사이에서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fa와 fb 사이 값을 가지는 반드시 어떤 위치가 그 주어진 구간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를 그렸는데 한쪽에서 음수고 한쪽에서 양수야. 근데 연속이래. 안 끊어져야 된대. 그럼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된다? 0을 지나야 된다. 그럼 해를 반드시 여기서 가져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얘를 fx라고 할 때 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집어넣어봐. f1은 1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3이 되죠. 양수다. f2는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지. 그럼 얘는 2분의 1 플러스 1이야. 양수죠. 그럼 요 사이에서는 해가 있다 없다? 이 그림 없다. 부호가 반대가 돼야 해가 생긴다니까. 그렇게 되는 걸 계속 집어넣어서 찾아보면 되는 거야. 자, 찾아보세요. 부호 반대가 되는 게 딱 한 번 있어.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극값을 가진다 하는 이야기는 방정식의 해를 가진다는 표현을 보면 중간값 정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
근데 요거는 좀 어렵다. 자, 읽어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가 fx이고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fx를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하자. 그럴 때 얘가 함수 fx가 x 이퀄 0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그럴 때 구간 0과 2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이 함수가 일단 주기가 2야. 그리고 0과 2 사이에서는 이건데 얘로 그려지는데 걔가 0에서 극대를 가진대. 0에서 극대. 그럴 때 0과 2 사이 요 구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극소를 가지도록 하는 정수의 값의 곱을 구하라 하면 극대 극소에 관한 문제니까 일단 뭐 해야 되노? 뭐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 미분해야겠죠? 그럼 f'x는 계산했지? 불러봐. x 플러스 1 제곱분에 계산한 결과가 뭐 나오디? x 마이너스 a 곱하기 여기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가 도함수인데 요게 0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0을 대입해서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와. 자, 왜 안 나오는지 봅시다. f'0은 집어는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분자는 마이너스 a 곱하기 a 플러스 2야. 그럼 이게 0이야. 그러면 a는 결과적으로 뭐 또는 뭐다? 0 또는 마이너스 2죠. 그럼 a가 0 돼버리면 이때는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요 범위에서 그 값을 또 가질 수 있나? 근데 0에서는 어차피 극대가 된댔잖아. 0에서 극대라고 해서 이거 계산한 거잖아. 근데 0에서 또 극소가 된다고?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는 건 없어. 음. 그럼 없어. 그럼 a가 0일 때는 안 돼. 그러면 a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하자. 그럼 그때는 f'x는 x 플러스 1이 제곱분의 x 플러스 2 곱하기 x가 돼. 똑같아.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0에서 극대가 되는데 0과 2 사이에서는 극값을 가질 수가 없는데 구조상. 그래서 이게 아니고 요게 주기함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주기함수. f'x 요거는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요 풀이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게 주기함수기 때문에 굳이 얘가 0에서 얘가 0일 필요가 없어요. 0에서 극대가 된댔어. 되는데 이게 굳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 될 필요가 없고 만약에 0과 2 사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2라고 하자. 아니다, 이게 연결은 돼야 되지 아무리 그래도. 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이까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럴 때 여기 스무스하게 그려지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좋겠지. 그러면 여기서 극소가 되는데 이런 게 없었잖아. 없는데 얘가 만약에 0과 2 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0에서 뾰족하게 내려오는 상태라고 하자. 뾰족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0이 아니다. 0이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온다고 하자. 내려와서 다시 이게 이렇게 도로 뾰족하게 올라간다고 합시다. 뾰족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서 요 값이 높이가 똑같다고 하면 반대쪽에는 주기가 2인 걸 그렸으니까 똑같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려지면 이때 이 점에서 극대가 되는 게 맞나? 극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극값의 정의라는 것은 극대 극소는 증감이 바뀌는 위치의 함수값이야. 극값이라는 것은 미분 가능하고는 관계가 없다. 극값은 미분 가능이 아니고 스무스하게 그려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뭐만 되면 되냐면 증감만 바뀌면 돼. 증가함수가 바뀌어야 됩니다. 증감이 바뀌는 위치의 함수값을 말한다. 지금은 증감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이게 뾰족하고 이게 뾰족하니까 여기서 극대가 되는 게 맞아.
알았어요? 그럼 F'0은 아까 이거 쓰다가 제압했는데 F'0은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A 곱하기 A 플러스 2인데 얘가 0보다 0이 될 필요가 없이 뭐가 돼야 되노? 우극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얘 보호가 뭐 되면 돼?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따라서 A는 0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동호일 때는 성립을 안 한댔지. 그래서 동호를 빼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동호일 때가 아까 답이 없었으니까.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크면 된다. 알았니? 그러면서 이제 얘가 나머지 요 사이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지. 그죠? 근데 극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얘 두 개잖아. 맞아, 안 맞아? 이게 0 되는 거 두 개잖아. 그럼 극값은 x 이꼴 a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럴 때 x가 a다. a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노? 극값을 a에서 가진다라고 할 때 그 a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서 0과 2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진댔으니까. 봐봐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데서 극소를 가진대. 근데 그 극소값의 위치가 a라고 하잔 말이야. 그럼 a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얘하고 교집합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있나 없나? 있죠. a가 0보다 크댔으니까. 그럼 그때 a는 뭐 있어? 1. 정수로서는 2 있죠. 똑같이 해서 요 경우 이제 구했고 요 경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고 합시다. a 얼마인지 계산해봐. 그럼 그 사이의 정수는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두 개 곱하면 답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요런 스타일도 자주 나오는데 주기 함수인 경우에는 어디서 경계에서 극대를 가진다, 극소를 가진다라고 해서 굳이 그게 미분계수가 0일 필요가 없다. 알았니? 이렇게 뾰족해도 이거는 극값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요 표현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자, 일단 요까지 하고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3분만 쉽시다. 쉬었다 합시다.